안녕하세요. 초간단 독자 여러분, 조인성입니다. 지금부터 파트 3 문자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레슨 1에서는 문자열 타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을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본 다음에 문자열 표기를 잘못했을 때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열 안에 특수기호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여러 줄의 문자열을 어떻게 표기하고 또 문자열의 길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열과 연산자를 같이 사용해서 문자열을 서로 연결하거나 문자열을 반복하는 방법까지 알아본 다음에 특정 문자를 문자열 안에다가 삽입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및 주요 용어는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자열 타입은 말 그대로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지난 파트에서 input 함수랑 print 함수를 사용해서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 input에 들어갔던 인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된 그런 값들, 그 다음에 제가 입력했던 조인석이라는 제 이름도 모두 다 문자열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굳이 정의를 하자면 문자로 구성되고 양쪽을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기호로 감싼 데이터를 문자열 타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 문자열 타입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자를 서로 연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문자열 타입입니다. 자, 그럼 다음 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은 단순해요. 어떤 문자열을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감싸기만 하면 해당 데이터는 문자열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문법에 보면 변수에다가 이 문자열을 대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은 차이는 없습니다.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무슨 따옴표를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자열 표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사례를 볼게요. 자, 문자열 끝에 기호가 누락된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변수에다가 I love Python이라는 글자를 넣어봤어요. 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입력을 해주면 모두 다 문자열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커서를 옮긴 다음에 좀 키워볼까요? 이 커서를 옮긴 상태에서 이 줄에서 엔터를 치면은 똑같은 소스 코드가 다시 반복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큰 따옴표로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살펴볼 거는 실수로 헛따옴표를 뺀 경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살펴볼 것은 문자열을 제대로 닫지 않았을 때, 그렇죠? 작은 따옴표로 시작을 했는데 작은 따옴표로 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뜨죠? 자, 보시면 신텍스 에러라는 게 떴습니다. 신텍스라는 건 문법이죠. 문법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보시면 EOL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end of lin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에러 메시지를 뱉어낼 때 EOL이라는 글자가 보이시면 내가 입력한 소스 코드의 가장 끝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while scanning string litera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string literal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입력한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자열을 작은 따옴표가 시작이 돼서 쭉 스캔을 하고 있는데 끝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러가 났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 소스 코드는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앞에 헛따옴표를 한번 빼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는 I love Python으로 하고 끝을 닫아줬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소스 코드가 아직 검은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일단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또 신텍스 에러가 났죠? 바로 구문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메시지가 좀 다르죠. invalid syntax입니다. 해서 문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빨간색 표기가 좀 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자 자체가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i만 한번 넣어보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A에 i를 집어넣었더니 에러 메시지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지난 장에서도 한번 이 에러 메시지를 살펴본 기억이 나시죠? 자, 트레이스백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쉘에서 실행한 첫 번째 라인에 A는 i다 라고 했던 부분에 이슈가 있죠. 그 보니까 자, 네임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위에서 발생했던 그런 신텍스 에러 대신 네임 에러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네임 i는 현재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상황은 i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변수를 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에러가 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보면 이 i가 변수인데 내지는 어떤 문법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love라는 글자가 오니까 이거는 파이썬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유효하지 않은 문법이다 라고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좋습니다. 책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 3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4절. 문자를 안에 특수기호를 인식하는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I love Python에 love에다가 양쪽에 헛다운표를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역슬래시를 넣으면 특수기호를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스 코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A는 지금 I love Python인데 여기 중간 love를 헛다운표로 감싸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아이들에서 색깔 표기를 바로 변경하고 있는 걸 보이시죠? 지금 파이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하나의 문자로 보고 문자열이죠. 이 부분도 문자열로 보는데 이 가운데 있는 love는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어떤 특수기호를 넣고 싶다고 할 때는 역슬래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따옴표는 내가 출력을 하고자 하는 특수기호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엔터 한번 쳐볼까요? 프린트 A를 해보시면 I love Python의 love를 작은 따옴표가 잘 감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따옴표 대신에 큰 따옴표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가운데다가 작은 따옴표를 넣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이들 색깔 표시만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다음 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 줄인 문자열을 한번 출력해 볼 건데요. 이때 아주 재밌는 문법이 있어요. 여러 줄인 문자열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 3개 혹은 큰 따옴표 3개를 연달아 붙여서 감싸는 형태로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예제에 실패하는 것보다 도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텍스트 문자열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 3개 넣고요. 파이썬 커뮤니티에서는 작은 따옴표 3개보다는 큰 따옴표 3개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라고 쓰고 엔터를 쳐볼게요. 자, 엔터를 치고 나니까 커서가 위에 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무슨 입력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보다 도전하지 않는 것을 엔터 치고요. 두려워하라 하고 한 다음에 엔터 치고 저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자열 변수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A는 A라기보다는 텍스트로 할게요. 그래서 엔터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텍스트를 해야겠죠? 텍스트를 해보면 자, 제가 조금 전에 입력한 것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책에 있는 소스 코드가 좀 다른 게 제가 여기다가 빈칸을 넣으니까 빈칸도 잘 출력이 되었고 이 따옴표를 여기서 엔터를 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빈 줄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한 텍스트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len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 함수 중에 하나예요. 마치 저희가 사용했던 print라든지 input과 같은 기본 함수입니다. 그래서 len을 하고
텍스트 이렇게 하면 바로 전체 글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물론 이 빈칸이라든지 또 이 줄넘김한 문자까지 전부 다 카운팅한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것은 뭐냐면 연산자로 문자열을 연결하거나 반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연결하는 방법은 더하기 기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소스코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난 장에서 이름을 입력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input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 네임에다가 조인석님 반갑습니다 이거를 출력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메시지에다가 네임에 더하기 님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이 메시지의 값이 바로 자, 연결된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더하기를 쓰시면 양쪽의 문자열이 서로 합쳐진다 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자를 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메시지를 한 3번 출력하고 싶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메시지에다가 메시지를 곱하기입니다. 이번에는 곱하기 연산자는 보통 별표 기호를 사용합니다. 사용을 해놓고 다시 프린트 메시지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똑같은 문자열이 한 번, 두 번, 세 번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덧셈 기호랑 곱셈 기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fstring이라는 기능으로 문자열의 값을 끼워 넣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름을 여기 좀 가지고 왔죠. 근데 그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 볼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어떻게 했죠? 두 개를 연결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끼워 넣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안에 하나의 문자열을 집어넣는데 이 하나의 문자열 안에다가 네임 변수를 끼워 넣는 방식인 거죠. 자,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는 F를 먼저 쓰고요. 작은 단어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성님 반갑습니다니까 네임을 이 중괄호로 열고 닫으면서 네임을 쓴 다음에 님 반갑습니다 라고 쓰고 닫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요 메시지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네임에 이 조인석이 들어간 상태에서 출력이 되었죠. 자, 이 조인석은 어디 있었죠? 제가 여기서 받은 이 변수 이름이죠. 그래서 이 fstring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게 굉장히 쉽게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삽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fstring 이외에도 값을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fstring이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고 굉장히 많은 파이썬 개발자분들이 fstring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 책에서는 fstring만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파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문자열 타입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이고 서로 연결할 수 있고 또한 길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자열 타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표기 방식에 실수를 한 경우, 즉 따옴표에 쌍이 잘 맞지 않다거나 입력을 하지 않다거나 했을 때 어떤 에러 메시지들이 뜨는지 구문 에러가 뜨는 것도 한번 봤고요. 이름 에러가 발생하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len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와 또 곱하기 연산자, 별표 기호라고 말씀드렸죠. 이 연산자를 통해서 문자를 연결하거나 문자열을 반복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string 기능을 사용해서 변수에 있는 값을 문자열 값에 끼워 넣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문자열은 컴퓨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타입이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좀 타이핑을 하시거나 보시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문자열 타입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분명 숫자 타입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논리 타입, 이런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문자열 타입만큼 중요한
숫자 타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들렸다가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문제들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이번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들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곧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모든 알람 허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